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6년 2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원래는 주말에 영상을 만드는데 오늘은 자료를 좀 정리한 김에 다시 원래의 템플릿으로 돌아와서 제 투자 이야기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집까지 팔아가면서 전 재산을 투자해도 되는 이유, 그렇게 해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한 페이지 인트로를 말씀드려보면은, 네,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일본의 대미 투자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그래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오하이오주에 가스 발전소를 짓고, 텍사스주에서 석유를 수출 시설을 건설해서 이제 수출하는 그런 거에 투자를 한다. 산업용 다이아몬드 관련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죠. 일본이 이렇게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똑같이, 왜냐면은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물품들이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겹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짝 살펴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환율에도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거고, 환율이 계속 오르는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엔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단기적인 전망으로는 지금처럼 1420원에서 1460원 수준을 보일 것이다. 일본의 투자 확정에 따라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다가 일본이 우리에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꼴이 되었고, 중장기 전망을 보면은 대규모 해외 투자는 구조적인 원화 약세 요인을 만들지만은 한미 무역 협정이 원만하게 이행되고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 지속하게 된다면은 하반기에는 1400 후반대로 하향 안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환율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보다는 정치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한국판 대미 투자 1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러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가이드라인을 좀 따르게 될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앞날을 서둘러서 어떤 애단하지 말자, 뭐 이런 정도를 전 이해를 했고요. 각설하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스리펀드 포트폴리오 설명을 먼저 드려야지, 제가 집까지 팔아가면서 굳이 갈아타기 실고주 한 채도 보유하지 않으면서 S&P 500을 위주로 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존 보글이라는 분의 투자 철학을 상당히 신봉하면서 따르는 편이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지금 S&P 500에 한 62.3%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중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VXUS, 미국 외 ETF의 19%, 그리고 미국 채권의 10%, 현금성 자산으로 8.8%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현금은 5%만 남기고 S&P 500이 한 63% 정도, VXUS에 한 20% 좀 넘는 정도, 채권에 한 11%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월급, 저라는 사람의 인적 자원은 원화로 이루어진 채권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식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굳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그 이외에 자산을 투자한 이유는 이제 환노출 자체도 분산을 하고 유로나 엔화, 파운드에도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샤프 지수 최적화라고 해서 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얼마나 단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이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비체계적인 위험을 제거하고 시장 수익률을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8,000개 회사에 분산으로 투자한다. 이게 저의 투자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을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거는 파이썬으로 실제 제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수익률을 계산을 좀 해본 건데, 이 VO 대비해가지고 저의 포트폴리오는 약간 수익률이 낮게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분산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이 주춤하던 시기가 오더라도 전 재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호 보완적으로 수익률을 좀 낮추게 되더라도 미국이 주춤하던 시기에도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한 11.21% 정도 이렇게 노리고 있고요. 2011년부터 26년까지 약 15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VO와 S&P 500은 13.87% 정도 올랐다. 이건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5년의 기간 동안에 최대 30%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2022년도 이 코로나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참고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시브 인덱스 장기 투자를 지속하는 힘을 저는 여러 가지 그동안 2012년도부터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실제 해보면서 인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비성적인 투자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제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 좀 깨달은 바가 있고 마치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과도한 자신감이 있다든지 제가 특히 차트를 보고 투자하면서 이 짓을 많이 했는데 시장 패턴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왜곡된 판단 그리고 핫한 주식을 따라다니는 군집 행동 저는 예전에 우선주가 한참 상한가 가고 이럴 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걸 보고 따라서 우선주 단타를 쳤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위험 회피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야 되는데 수익을 짧게 가져가고 그리고 물렸을 때 또 한없이 떨어지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손절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위험 회피에 대한 비이성적인 투자 본능이 있다는 걸 제 스스로 좀 깨닫고 있습니다.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수익을 만드는 비이성적인 투자 패턴을 보면은 가격이 오르면은 자꾸 주식을 사고 싶어지고 더 오를 것 같아서 근데 가격이 내리면은 원래 쌀 때는 더 적극적으로 우량주라면은 매수해야 되는데 이때 팔고 싶어지죠 떨어지면 이게 여전히 저도 이게 불쑥불쑥 저희 이런 비성적인 본능이 끌어오르는 걸 느끼는데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어려운 투자라는 게 장기 투자, 패시브 인덱스 투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극소수의 특징을 보면은 강력한 투자 철학이 있고 시장의 장기 성장을 믿고 감정적으로 좀 무관심하면서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동화된 투자 규율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따른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투자 방법은 여러 번 정말 수십 차례 검증을 해봤는데 요즘 AI가 핫하기 때문에 AI를 통해서도 자료 기반으로 검증을 했을 때 최상위 등급의 스타크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기대값이 유리한 구조의 투자 방법이라는 것도 뱅가드 이런 전문적인 자산운용사를 통해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방식이 상위 5%의 국내 상위 5%가 아니고 미국을 통틀어서 상위 5%의 투자 방법이다. 20년 이상 보유하면 손실 본 기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통계적인 결과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좀 무관심해져야지만이 이 장기 투자를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템플릿도 사실 만들어 놓고 계속 울고먹고 있는 게 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제가 비이성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려는 성향이 발현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거를 제 스스로 보고 읽고 다짐하는 거죠. 거장들의 투자 철학도 따르는데요. 존 보글이라는 분을 제1의 이제 제 투자 스승으로 모시면서 건초더미에서 반을 찾으려 하지 말고 건초더미 전체를 사라, 시장 전체를 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복리 수익의 기적은 복리 비용의 폭정에 압도당한다. 그래서 세금을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최대한 수수료가 적고 세금이 적게 되는 거를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은 저의 친구이고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무관심해져야 되고 이 장기 투자를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투자에 성공하는 공식은 주식시장 전체를 소유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냥 항로를 유지하는 것이다. 워렌 버핏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비용 S&P 500 인덱스 펀드를 장기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들도 실제로는 대부분 투자 전문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역설적으로 멍청한 돈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은 더 이상 그 멍청한 돈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 뭐 이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은퇴 이후에 투자 목표를 은퇴 이후에 4% 안정 인출률
실질적인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제 투자 목표를 가져가기로 했는데요. 4% 안정 인출률이 뭐냐면은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 제시된 게 4% 룰을 창시한 사람이 빌 벤젠. 1926년으로부터 분석했을 때 주식 비중이 50에서 75% 정도 되었을 때 전체 투자금의 4%만 인출하고 매해 물가 상승률만큼만 증액해서 인출하면은 100%의 확률로 30년을 버텼다. 이거는 대공황 시기마저도 인출했을 때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뭐 최근에는 더 오랫동안 버티려면은 인플레이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4%는 살짝 과하고 3.9% 정도로 초기 인출률을 시작하는 게 안전한 인출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우리가 죽는 시점에 저는 AI가 없기 때문에 돈을 남기지 않고 죽겠다. 그래서 초기 인출률을 5% 정도로 높여볼까 하고 있고요. 대신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출률을 유연하게 조정한다. 시장이 많이 불황일 때는 인출 금액을 예서 5천만 원씩 1년에 인출하던 걸 4,500만 원 정도로 줄이고, 역으로 시장이 호황일 때는 5천만 원 인출하던 것 대비 한 10%더 추가 인출해가지고 그 해에는 뭐 경기도 좋을 때니까 좀 더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초기 인출률이 높더라도 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라는 이제 가설들이 뭐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산을 남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자산을 효용 가치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 죽을 때 빵원 남기면서 다 쓰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고정된 큰 지출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아이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애를 결혼시킨다든지 대학교를 보낸다든지 할 것도 없고, 가드레일로 가면 또 가능한 이유가, 여행을 불황이면은 투자금이 많이 줄어들었으면은 여행을 덜 가고 외식을 줄이면서 지출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후의 간병 리스크를 대비해 가지고 그거는 좀 이제 돌봐줄 자녀가 없다는 걸 생각해서 간병비를 좀 미리 계산해 두고 돈을 좀 맞춰서 쓰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투자 현황을 보면은 제 포트폴리오 비중은 현재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일주일간의 뭐 투자 수익금 변화를 보면은 지금 뭐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투자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뭐 1,000만 원 단위로 왔다 갔다를 하고 있고요. 근데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5% 인출률, 다이 위드 제로, 이게 얼마가 되느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거를 1년 동안 이 돈만 쓰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월세가 포함된 돈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뭐 주거 월세 비용 괜찮은 데 산다 그러면은 200만 원 정도 최소 내야 되는데, 그럼 생활비를 2,400만 원을 1년에 이제 월세로 내고 2,60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소 부족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파이어를 할 수 없는, 은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구한 삶의 방향, 저희 부부는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좀 획득하고 싶어서 이런 투자를 과감하게 집을 팔고 현금 유동성을 최대한 높이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퇴에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저희가 지방 출신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서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서울은 대학교 때 입학하면서 왔고, 아내 직장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시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경기도권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지, 비싼 거주비를 내면서.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의 삶의 터전은 뭐 지리산에 가서 살아볼 수 있는 거고, 부산에 가서 살아볼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지방 해외 뭐 치앙마이나 뭐 베트남 호치민 이런 데 가서도 살아볼 수 있다. 주거비는 얼마든지 여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왜냐면 전 재산이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채권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집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자의적 타의적으로 딩크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선택에 대해서 후회 없이 살아보자. 대한민국 사회가 설계한 표준의 삶에서는 반드시 벗어나고 싶다. 정말 지금 40년 가까이 되는 인생을 저나 제 와이프나 멀쩡하게 이제
대학교까지 잘 나오고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직장들을 얻을 때까지 표준대로 설계한 대로 살아왔거든요. 뭐 나름대로 제 인생의 절반을 표준대로 맞춰서 살아왔으니까 그 남은 인생은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수 있는 자유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제 경제적 자유 달성 기록을 이렇게 남겨보는 거고, 자유롭게.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물어보는 게 있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FAQ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국내 연금저축 IRP, ISA 계정 운영 안 하느냐. 사실 집한돈 매수까지만 하고 나서는, 미국식 투계좌로 하고 나서는 이 올해부터 받는 월급은 300만 원은 연금저축 IRP, ISA 순으로 한도를 채워 투자를 할 거고요. 저와 제 아내의 계좌 모두 활용해가지고 이제는 S&P 500 위주로 추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IRP 계좌의 안전자산 30%는 어떻게 채우느냐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저는 최대한 그 미국 자산으로 구축하고 싶어서 지금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에이스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를 모아갑니다. 이거는 지금 어차피 IRP는 만 55세 이후로 인출할 생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보다 상승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 ETF로 모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QQQ, QLD, TQQQ는 투자를 안 하나요? 라고 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물어보시긴 하는데 저는 안 합니다. 변동성이 크고 빅테크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 수익률이 클 수도 있지만 하락할 변동폭이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동요를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 그릇은 거기까지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투자하지 않고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 100% 달성하면 퇴사하나요? 이건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이거는 이 목표는 장기 투자를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비드 제로, 한 달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430만 원 정도 지금 되는데, 이 돈으로 살 수 있으면은 퇴사를 하는 거고, 아니라면은 더 다닌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이제 메인 주제였죠. 썸네일에도 나왔다시피 전 재산을 서울 아파트가 아니고 S&P 500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걸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저는 서울 최상급지 아파트가 저의 페이스메이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투자 수익률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건데요. 지금 아파트 가격도 과거 달러 환율을 반영해서 달러로 환산했을 때 변동폭을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21년도에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이 시점에 시작했다고 했을 때 VO S&P 500이 이 시점 대비해서 1.91배, 91% 정도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근데 이 뒤를 잇는 것이 현대, 압구정 현대 1, 2차 1.7배, 그리고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 여의도 시범 이런 곳이 뒤를 이으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 5년 전 대비해서 수익률로 봤을 때 이제 VO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레버리지, 대출을 껴서 갭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지만 또 아파트를 사게 되면 추가적으로 붙는 것들이 이제 취등록세 몇천만 원, 억 단위로 가죠. 이제 압구정 현대라면 수억 단위고, 사실 제 자산금으로 살 수도 없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반영하면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물론 양도소득세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배당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은 이 정밀한 계산을 하기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그냥 이 가격의 변동 추이만 놓고 좀 비교를 해봤고요. 네, 이어서 10년 전 대비해가지고 2016년 2월 1일 대비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면은 이쯤에 매수를 시작했다 하면 VO는 4.29배가 되고,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역시 대단하죠. 3.68배. 그리고 여의도 시범, 레미안 퍼스티지 2.75배. 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애초에 서민이었던 저는 살 수 없는 아파트들입니다. 이런 건 사실 언급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정말 지금 제 기준에서 살 수 있다, 도전해볼 수 있다 싶은 아파트들, 분당 쪽이죠. 상록마을 우성이나 임해촌 한신, 혹은 이제 수지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은 VO 대비해가지고 한 70%
정도 되는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촌에 있는 향촌 롯데, 평촌 대장이죠. 1.98배 이렇게 올랐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원래 실고주 한 채 갖고 있으면서 갈아타기, 직장 출퇴근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갔어야 되는데, 제가 갈아탈 수 있는 곳을 봤을 때 최상급지가 과천이었는데, 과천은 뭐 실제로 아파트가 팔린 시점하고 대비해가지고 갭을 생각했을 때 거의 살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지나 뭐 평촌 이런 데 갔을 텐데요. 그럼 과거에 아파트가 한참 오르던 그 분위기 좋은 시절을 대비를 해놓고 봐도 VO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아파트를, 그리고 신축도 아니고 구축 아파트를 들어가서 재건축을 노리고 살든 어떤지 간에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S&P 500 대비해서 월등히 높지도 않은데 거기에 몸으로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2030년 이후에 인구 구조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말 최상급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기 전 2015, 16년 이때 제가 뭐 이미 직장인으로서 뭐 돈이 있었던 상태라고 해도 어차피 그때도 못 샀을 거거든요. 저는 뭐 물려받은 거 없이 수입도 뭐 대기업 직장인, 공무원 부부이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아파트들, 어차피 최상급지는 못 산다 생각했을 때 애매한 그 중급지 정도 입지 아파트를 사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여러 개 사가지고 어떤 그 지역에 딱히 정착해서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사는 거가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감하게 월세로 살면서 전 재산을 이 S&P 500 위주로 하는 미국 주식의 달러 자산으로 갖고 있게 되었고요. 이것이 제가 전 재산을 아파트가 실거주 아파트 한 채마저도 없애버리면서 S&P 500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가 있고 한 곳에 정착해야 될 이유, 부모님, 원래 제가 태어난 동네가 수도권이라든지 그래서 평생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했으면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최상급지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계속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체크리스트로 봤을 때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